경상남도 통영의 작은 해안가 마을.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릴 무렵 유진이네 횟집 간판 아래로 고등어 비린내와 된장국 냄새가 은은히 섞여 퍼졌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주인장은 바로 이 가게의 사장이자 요리사, 서빙까지 혼자 도맡고 있는 36살 유진 씨였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단골 손님인 김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하자 유진은 가볍게 허리를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어르신. 내일도 광어 드실 거죠? 미리 떠놓을게요. 유진은 무뚝뚝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정이 많고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수수한 앞치마, 팔뚝의 잔근육이 눈에 띄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늘 분주했지만 기계처럼 짜인 루틴 덕에 틈없이 흘러갔습니다. 이른 새벽엔 수산시장으로 달려가 싱싱한 생선을 직접 눈으로 고르고 점심시간엔 어촌 주민들과 관광객을 상대로 정식을 팔고 저녁엔 조용히 반주를 곁들이는 혼밥 손님들을 위해 작은 음악을 틀어주는 배려까지 있었습니다. 유진 언니, 오늘도 많이 바쁘셨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온 여고생 민정이 손님이 다녀간 테이블을 정리해주며 물었습니다. 그래, 민정아. 이제 숨 좀 돌리려던 참이야. 유진은 손에 남은 회칼을 살피며 칼날을 닦았습니다. 무뎌진 부분이 없나 살피는 습관은 군 시절의 버릇이 아직도 남아 있었죠. 유진이네 횟집은 작은 마을에서 맛좋기로 소문났고 그만큼 소문을 듣고 외지 손님들도 종종 찾아왔습니다. 대부분은 예의를 지키며 머물다 가지만 가끔은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날이 그런 날 중 하나였다는 걸 유진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파도 소리만이 잔잔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에 섞인 비릿한 기운 속에는 어딘지 모를 싸늘한 기척이 서서히 밀려오고 있었죠. 어이, 여기 소주 5병. 문이 벌컥 열리며 시끄러운 발소리와 함께 4명의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그중 가장 앞에 선 사내는 회색 패딩에 반소매 티셔츠를 입은 덩치 큰 남자였습니다. 왼팔에 뚜렷한 용 문신, 시커먼 눈 밑에 짙게 번진 술기운. 그가 바로 백두철이라 불리는 지역 조폭의 행동대장이었습니다. 요 며칠 통영 인근 포구를 돌며 새로운 유흥사업을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유진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따, 이 집 소문 듣고 왔는데 별거 없네. 백두철이 주위를 둘러보며 비릿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세 사람도 하나같이 덩치가 크고 말투에서 이미 예사로운 손님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유진은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다가갔습니다. 야, 이쪽으로 와. 여기에 앉자. 그는 대꾸도 없이 주방 가까운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진은 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식당에 아직 손님들이 있는데. 그녀는 차분하게 소주 5병과 기본 안주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어느새 유진에게 고정돼 있었습니다. 사장 아가씨, 혼자 장사하나 봐. 백두철이 소주잔을 흔들며 능글맞게 웃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문 있으시면 벨 눌러주세요. 유진은 예의 바르게 대답하며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등 뒤로 들리는 낯선 말투의 농담과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그녀의 등을 찔렀습니다. 형님, 저 아가씨 딱 내 스타일인데요. 그러게 말이야. 이런 시골에 저런 물건이 있을 줄이야? 혼자 있는 게 외로워 보이네. 우리가 좀 도와줘야겠는데? 유진은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조용히 넘어갈 사람들이 아님을 직감한 순간이었죠. 식당에 유진을 보려고 들렀던 여고생 민정이는 불안에 떠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저 먼저 가볼게요. 그래, 민정아. 조심해서 가. 유진은 최대한 부드럽게 미소 지어 보였지만 속은 이미 곤두서 있었습니다.
민정이 떠나고 식당 안엔 유진과 조폭들만 남았습니다. 백두철은 슬슬 취기가 오른 듯 얼굴이 벌개졌고 입가엔 헛웃음이 퍼졌습니다. 그는 일어서더니 느릿하게 유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장 양반, 잠깐 멈추고 우리랑 한잔 어때? 우리 알고 보면 재밌는 사람이야. 그는 주방 입구에서 그릇 정리를 하던 그녀의 볼을 툭툭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데서 혼자 장사하려면 뒷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도와줄게. 그의 말투와 손끝엔 노골적인 조롱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경계선을 넘었음을 나타내고 있었고 그녀의 시야 속 시간은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침착하게 뒷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놓인 오래된 철제 찬장, 그리고 금의 아래 서랍 속 지금껏 단 한 번도 꺼낸 적 없던 그녀의 과거가 봉인된 물건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이씨, 분위기 깨네. 어디 가는 거야? 백두철은 유진이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식당 안에 소란과 야유를 등진 채 조용히 찬장 앞에 섰습니다. 손끝이 잠시 떨리는 듯 했지만 곧 안정된 동작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꺼낸 것은 낡은 흑색 보관함 하나. 그 안엔 군 시절 그녀가 사용하던 개인 장비 일부와 오래된 이름표, 그리고 유리병 속에 담긴 응급 수리 키트와 함께 작고 단단한 고무 재질의 핸드 그립이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중에서 핸드 그립을 조용히 꺼내 들고 소나기에 힘을 줘봅니다. 우! 귓가에 들리는 건 고무가 눌리는 조용한 소리뿐.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참,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까지 참고 있는 건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가운 냉기와 함께 정신이 맑아졌고 심장은 전투에 돌입하기 전처럼 고요하고 또렷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백두철 일당이 여전히 술잔을 부딪히며 시끄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거 봐라. 사장 양반, 성질은 있는 모양이야. 형님, 그냥 가게 통째로 접수하죠. 이 동네 장사꾼들 좀 조져야 돈이 되잖아요. 그래, 마침 여기 사장이 뭘 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말야. 유진은 조용히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그녀는 주방 유리창을 통해 그들의 움직임을 끝까지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물건 취급한 남자들, 누군가를 지배하려 드는 방식에 익숙한 자들. 그녀는 이런 부류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군 복무 시절, 그녀는 707특임단에서도 대테러 및 인질 구조 작전에서 활약한 정예 요원이었습니다. 적의 시선을 유도하고 숨겨진 경로를 파악하고 결정적 순간에 압박점을 짚는 것. 그녀는 수없이 해왔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지금은 참아야 해. 그녀는 입술을 꼭 다물고 찬장을 닫았습니다. 잠시 후 유진은 다시 식당 안으로 나왔습니다. 표정은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전처럼 차분하고 단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냉장고 안에 얼음이 부족해서요. 그녀는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얼음통을 들고 와 테이블에 올려두었습니다. 백두철은 웃으며 다시 유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이제야 말이 통하네. 자, 앉아서 한잔해요. 그래야 정이 들지. 유진은 손목을 천천히 빼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식당 규정상 손님과의 음주는 어렵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전과는 다른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세웠습니다. 지금은 관찰, 다음은 행동, 그 다음은 심판. 무례함을 견디며 분노를 조용히 눌러 담으며 유진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식당의 벽시계가 밤 9시를 가리켰을 때
유진이네 횟집은 더 이상 평범한 해안가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술기운에 취한 백두철과 그의 일당은 테이블에 발을 올리고 젓가락을 휘두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야, 이 광어는 이빨이 없냐? 씹는 맛이 없잖아. 형님, 그거 쫄깃한 거라는데요. 지방 촌놈들한텐 이게 최고급이라 카더만요. 허허, 그럼 이 사장 양반이 광어랑 똑같이 쫀득한지 확인해 봐야겠는데. 순간 유진의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칼질하던 손이 멈췄고 그녀의 귓가엔 조폭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불쾌한 잡음처럼 울렸습니다. 주방 한쪽에 설치된 CCTV 모니터. 그 화면에는 백두철이 은근슬쩍 휴대폰으로 가게 내부를 찍고 있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휴대폰을 눈높이에 맞춰 좌우로 휘젓는 그의 손짓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촬영 중 장악 전 과시용 기록. 익숙한 짓이군. 유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군 시절 겪었던 실전 상황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미끼가 된 민간인, 위장된 평온, 그리고 터져나온 참극. 오늘 그 전조가 겹치기 시작한 겁니다. 형님, 화장실 좀. 조직원 중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가 지나간 뒤 식당 뒷문이 슬며시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은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술판이 아니다. 이들은 식당을 시험장으로 삼았다. 주방 앞 유진의 손이 다시 회칼을 들었습니다. 칼끝을 도마에 눕히고 고등어 회를 정갈하게 썰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한 점의 흔들림도 없이 정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전장의 대기 시간, 적이 먼저 움직이길 기다리는 그 무서운 평정 상태에 진입해 있었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탁!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백두철이 갑자기 손에 든 소주병을 식당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유리 조각이 튀며 한 조각이 유진의 발치에 닿았습니다. 조심 좀 하시죠. 유진은 짧게 말했습니다. 사장이 손님한테 조심하라는 게 말이 되냐? 이봐, 우리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백두철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동네 뒷골목부터 해양시장까지 다 내 손바닥 아니야. 그 말에 식당 근처를 지나가던 주민 2명이 창문 너머를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골의 어두운 밤. 모두가 알고 있었던 침묵의 암묵적 동조. 백두철은 이제 유진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이 가게 마음에 드네. 너도 마음에 들고. 그는 또다시 유진의 볼을 툭툭 치려다 이번엔 유진이 그의 손목을 정확하게 탁 잡아냈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이게 어디서 손을. 백두철은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유진의 손에선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쇠고랑처럼 단단히 고정된 그 손길. 유진은 차분하게 눈을 마주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더는 경고하지 않겠습니다. 백두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 인연이. 그는 화가 나 주먹을 치켜들려 했지만 그 순간 유진의 오른발이 그의 정강이를 정확히 찼습니다. 툭. 백두철은 그대로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습니다. 동료들이 벌떡 일어났고 긴장감이 폭발 직전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유진은 아직 단 한 대의 공격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백두철이 정강이를 부여잡고 식당 바닥에 무릎을 꿇는 순간 나머지 3 조직원들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눈엔 놀라움과 당황, 그리고 맹렬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인연이 감히 우리 형님한테 손을 대. 키가 유난히 큰 조직원 하나가 들고 있던 소주병을 식탁에 세게 내려치며 말했습니다.
그 소리에 유진의 몸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탁! 유진은 식탁 위 놓여있던 회칼 대신 허리춤에 차고 있던 작은 금속봉을 꺼내 들었습니다. 707 부대 시절 그녀가 특수작전에서 몸에 지니던 접이식 탄소섬유 방어봉. 손님께 마지막으로 경고드렸을 텐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조직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진의 단호한 태도는 그들의 조롱을 자극했죠. 야, 계집 하나가 깝치네. 형님, 우리가 대신 처리할게요. 덩치가 가장 큰 남자가 먼저 돌진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높이 들어 유진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고 순간 유진은 몸을 낮추며 그의 다리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로 정확하게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남자의 몸이 컥 하는 신음을 내며 2걸음 뒤로 물러났고 바닥에 무릎을 꿇자마자 유진은 그의 손목을 꺾어 뒤로 꺾었습니다. 비틀린 팔과 동시에 들리는 비명. 으악! 남자의 팔은 정확하게 관절이 돌아갔고 나머지 2 조직원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 상황이 단순한 몸싸움이 아니라는 걸 이제서야 깨달은 것이었죠. 너 누구야? 마지막 남은 조직원이 헛디디며 말했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오른팔 소매를 걷었습니다. 그 안쪽에 흐릿하게 새겨진 건 문신이 아닌 특전 707이라는 군번 자수. 말했을 텐데요. 더는 경고하지 않겠다고. 유진은 허리를 곧게 펴고 천천히 뒷걸음질 치던 남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당 뒤편 창문이 쨍 소리와 함께 깨지며 무언가 날아들었죠. 연기탄이었습니다. 뭐야? 공포에 질린 조폭들이 뒷걸음질치며 비명을 질렀고 식당 안은 순식간에 하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마. 낮고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문 쪽에서 들렸습니다. 다음 순간 검은 복장을 한 사복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곧장 백두철과 조직원들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해양수사대입니다. 작전 성공했습니다. 대상 확보 완료. 지휘관으로 보이는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유진에게 격려했습니다. 유진 중사님 덕분입니다. 역시 현장 감각은 여전하시네요. 오랜만이네요, 김 반장님. 유진은 짧게 웃으며 말했다. 사실 오늘 모든 상황은 계획된 작전이었습니다. 유진은 이미 한 달 전 해양수사대의 요청으로 협조 수사를 시작했죠.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백두철파가 식당 업주와 시장 상인들을 협박하며 자금줄을 확보하는 수법이 사건으로 불거졌고 유진의 가게를 미끼 장소로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김 반장은 수갑찬 백두철을 향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여전하구만. 근데 이제 넌 끝났어. 유진은 다시 고요한 식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연기가 서서히 걷히고 바닥엔 뒤엉킨 소주병, 쓰러진 의자, 그리고 아직 따뜻한 고등어회 한 접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좀 조용하겠네요. 그녀는 속삭이듯 혼잣말을 남기고 조용히 도마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다음 날 아침, 통영 바닷가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어제의 긴박함과 유진의 진면목을 목격한 이들의 입을 통해 조용한 파문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봤나? 가게에서 조폭을 혼자 때려 눕혔다더라. 그게 끝이 아이락하더만 707특 전사 출신이라면서. 그게 진짠가? 내 눈으로 봤다 아이가. 수갑찬 조폭이 울더라고 울어. 동네 슈퍼 앞 벤치, 이발소, 시장 골목마다 유진의 이름이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다정한 횟집 여사장으로만 알았던 유진의 정체는 마치 비밀 병기처럼 뒤늦게 알려졌고 그녀를 향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진 씨, 오늘은 고등어 남았어요? 이렇게 듬직한 여사장 덕에
우리가 마음 편히 장사하지요. 그날 오후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영웅이 된 유진은 여전히 담담하게 손님을 맞이하고 회를 썰었지만 누군가는 그녀의 눈빛에서 더 단단해진 고요함을 읽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선 경찰 김 반장이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언제나 그랬지만 어제는 특히 고마웠습니다. 유진 씨가 아니었으면 이 사건, 피해자가 또 나왔을 겁니다. 김 반장님이 나서기 전까지 참느라 좀 힘들었네요. 유진은 짧게 웃었지만 그 속에는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깊은 씁쓸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무기징역까지는 안 가겠죠? 조직은 와해됐고 공갈 협박에 대한 정황 증거도 명확해서 꽤 오래 살 겁니다. 다만 여전히 빠져나가는 놈들도 있긴 하죠.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움직였던 거예요. 다시는 이 마을에 발 못 붙이게. 저녁이 되자 동네 주민 몇몇이 작은 바구니와 꽃다발을 들고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유진 씨, 이건 우리가 작게 준비한 거예요. 감사의 표시랄까.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손주도 다시 편하게 놀이터 갈 수 있게 됐다니까요. 유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조용한 일상이 이 작은 공동체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야 알게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유진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신분을 숨기고 숨어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자신의 과거는 감춰야 할 흉터가 아니라 이 마을과 이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이유였음을. 그날 이후 유진이네 횟집 앞엔 유난히 사람들이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회 맛이 좋아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 유진은 이제 더 이상 조용한 여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조폭을 단숨에 제압한 특전사 여전사,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 몸을 던진 영웅으로 보였던 것이죠. 유진 씨, 어제 뉴스 봤어요? 그 백두철이 조폭계에서도 꽤 유명한 인물이었더라니까. 근데 그런 놈이 우리 마을에서 저지른 짓을 경찰보다 먼저 막아냈다니 내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시장통에서 장사하던 김 여사도 늘 말없던 노인 회장도 그동안 유진을 멀찌감치 지켜보던 사람들마저 이제는 식당 앞에서 기다렸다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표정은 어딘가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미소를 지었지만 늘 그래왔듯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바빠진 하루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익숙한 얼굴이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유진이 너 맞지? 낡은 점퍼를 입은 사내. 707 특임단 시절 동기이자 함께 실전을 뛰던 정무석 상사였습니다. 무석이 너 여긴 어떻게? 너 소문이 서울 본부까지 올라갔다. 너 말이야, 또 누굴 지켜냈더라. 정무석은 테이블에 앉으며 웃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너가 그렇게 숨기려던 너의 이름이 사람들 입에서 자랑처럼 도는 걸 보니 세상이 변한 거냐, 내가 변한 거냐. 유진은 한참을 말없이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녀는 늘 자신이 군인이었단 사실을 감추려 했습니다. 군복을 벗은 날부터 민간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랜 소망이었으니까요. 난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내 힘을 감추는 게 오히려 비겁한 일이었나 봐. 정무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아, 세상에 나서는 건 용기가 필요해. 하지만 내가 나서서 지킨 이 마을, 그 자체가 너의 선택을 증명하는 거야. 그들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날 밤 유진은 오래 잊고 있던 군번줄을 다시 꺼내어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와 현재가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가보니 달빛 아래 작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모습에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그리고 다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자신이 또 나설 수 있다는 걸. 조용히 다짐했죠. 며칠이 지나고 마을은 어느덧 이전의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유진이네 횟집도 다시 고등어 회와 멍게 비빔밥을 찾는 단골들로 북적였고, 유진은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손님을 맞이하고 주방과 홀을 오가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사장님,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이번에 고등학생들 상대로 셀프 디펜스 수업 해달라고요. 알바생 민정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유진은 칼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민방위 강사 다 됐네.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한쪽 입꼬리는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민정이는 그런 유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그날 진짜 멋졌어요. 저도 무서웠는데 사장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그냥 그 사람들 다. 유진은 잠시 손을 멈추고 민정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민정아, 겁나지 않았던 게 아니야. 그날도 난 무서웠어. 다만 그걸 먼저 보이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 말에 민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유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련이라는 게 그래. 두려움을 이기는 게 아니라 두려운 순간을 견디는 법을 익히는 거야. 그녀의 말은 민정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식당 문을 닫은 뒤 바닷가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용한 파도, 잔잔한 바람. 어느덧 하늘에는 별이 총총 떠 있었습니다. 나 이제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누구였고 지금 뭘 지키고 있는지. 그녀의 눈가에 바닷바람이 스쳤고 그 순간 모든 긴장과 불안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뒷짐을 지고 다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 발걸음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숨겨야 할 과거를 지닌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드러내도 괜찮은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유진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주방에 남겨진 식기들을 정리하고 반쯤 마른 행주로 조심스레 테이블 위를 닦아내며 그녀는 오랜만에 조용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식당 안은 고요했습니다. 조명은 부드럽게 빛났고 창가엔 아직 바닷바람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카운터 안쪽에 있는 작은 서랍을 열고 그 속에 고이 접어둔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707이라는 숫자가 새겨진 금속 조각, 그 아래 흐릿하게 남아있는 그녀의 군 시절 이름표.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던 시선, 군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경계하거나 피하던 눈빛들. 그래서 그녀는 더 조용히, 더 낮게 자신을 숨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두려움도 경계도 아닌 존경과 고마움이 깃든 따뜻한 눈동자들. 그래, 이젠 숨지 않아도 되겠지. 그녀는 조용히 군번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중얼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가게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가득했고 바닷바람은 포근하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동네 골목 어귀에서 자전거를 타던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히 주무세요. 유진 이모, 우리 내일 또 고등어회 먹으러 올게요. 그녀는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이제 더는 억지로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다시 누군가의 쉴 곳이 될 수 있다면 내가 걸어온 시간도 의미 있었던 거겠지. 유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자신 안에서 아주 작게 울리는 목소리 하나. 괜찮아. 정말 잘했어.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